이제는 이제 그 음양오행별 신체 기관에 대한 특징을 이제 보는데요. 264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의학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간, 심, 비, 폐, 신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5장이라고 합니다. 이 5장은 음장부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는 장부고요. 그 다음에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은 부, 즉 육부라고 해서 그 에너지를 쓰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음장부는 에너지를 모으고 육부는 에너지를 쓰는 쪽입니다. 그런데 음장부가 고장나면 참 생명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간은요, 설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심리주관이에요. 왜냐하면 간이 병이 들면은요, 의욕과 의지, 그러니까 분노를 행동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과잉 행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간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심장에 병이 든 사람들은. 그래서 심장에 통증이 오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 고집불통. 그리고 비장이 고장난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이 중용의 장부거든요, 비장은. 근데 중용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집불통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폐가 고장이 나면 독불장구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남 고려 안 합니다. 그냥 굉장히 이기적으로 패턴을 갖고요. 신장에 문제가 되면 과대망상,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장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이런 심리적 주관, 심리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지 말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에 문제가 생기면 병증이 잘 놀라고 한숨을 자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담이 고장나게 되면요, 꿈속에서도요, 쫓겨다녀요. 쫓겨다닌다는, 도망다닌다고요. 그 다음에 소장이 고장이 나면 아랫배가 아프고 몸을 잘 구부리지 못하고 펼 수도 없고 대소변을 급하게 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위가 문제가 생기면 먹는 것을 겁내고 몸이 마르고 구역질, 딸꾹질, 나른하여 눕기를 원하고 설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장이 끊어지도록 아프고 배꼽주위가 통증이 생기고 오랫동안 서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소변이 잘 안 나오며 방광에 차면 침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이 고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변을 지려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요 내용은요, 황제내경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황제내경 쪽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목의 장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 내용을 한 방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표를 드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오행표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면서 앞에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자, 우리가 목의 장부 중에 음장부와 양장부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의 장부도 음장부와 양장부, 그 다음에 토의 장부도 음장부와 양장부, 그 다음에 금의 장부도 음장부와 양장부, 그 다음에 수의 장부도 음장부와 양장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고전의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게 명리의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진단의학에서는 이것을 음장부와 양장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음장부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죠. 그 글자가 뭐예요? 을목과 묘목이에요. 자, 을목과 묘목이고, 다음에 그 양목의 장부는 뭐예요? 간목과 인목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의 음장부는요, 정화와 오화가 되고요. 양장부는 병화와 사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의 음장부는 기토와 축토와 미토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양장부는 무토가 있고 진토가 있고 그 다음에 술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장부, 금의 음장부는 신금이라고 하는 거와 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장부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 음장부는 개수와 자수고, 그 다음에 양장부는 임수와 해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간, 여기는 당, 쓸개를 포함한 췌장까지를 의미합니다. 당. 자, 그 다음에 심장. 심장이고요. 화의 음장부는 심장, 그 다음에 양장부는 소장, 그 다음에 비장, 위장. 자, 비장과 자궁이 한 묶음이고요. 유광이 한 묶음입니다. 그 다음에 폐, 호흡기, 피부가 음장부에 해당되고요. 대장, 그 다음에 신장, 방광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간과 담 사이에 흐르는 게 뭘까요? 예? 간과 담 사이에 흐르는 게 뭐예요? 간과 담 사이에. 예, 담즙을 주죠. 예,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소화액이 흘러요. 소화액이.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 사이는 뭐가 흐르죠? 심장에서 밥을 먹으면 소장으로 뭘 보내줘요? 당연히 심장에서 보내준 게 뭐예요? 혈액이죠. 혈액을 보내줘요. 자, 그 다음에 토에서 비장과 위장 사이에서는 뭐를 보내라고 하죠? 예, 음식물이죠. 예, 소화물. 예. 왜? 비장에서 컨펌을 해야만 위장에서 소화물이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에서 대장으로 뭘 보내요? 산소를 보내죠. 예, 산소를 보내는 게 왜 산소를 보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Y라는 책을 보시면 알아요. Y 아세요? 초등학교 책? 예, 보면 대장에 음식물이 소화가 됐을 때 H나 H2 단계까지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O2가 들어와야만 삼투압을 통해서 H2O가 돼요.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산소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산소가 대장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혈액을 타고 돌죠. 자, 그 다음에 신장에서 방광으로는 뭐가 흘러요? 응? 소변이 흐르죠. 예, 요거는 뭐가 흐르는 거냐면 물질이 흐르는 거예요. 물질. 반물질이 아니고 물질. 예, 물질이 흘렀어요. 자, 그러면 담과 심장 사이에는 무슨 신호가? 그러니까 반물질이라고 하는 뭐가 흐를까요? 자, 담에서 심장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심장아 빨리 뛰어라, 늦게 뛰어라. 그럼 뭐예요? 온도 값을 줍니다. 그래서 담에서 온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심장 보고 천천히 뛰어라. 그 다음에 온도가 낮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심장 보고 빨리 뛰어라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소장과 비장 사이에는 뭐를 해요? 세균 검사하라 해요. 세균 검사. 자, 내가 영양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비장에서 확인해라 그래요. 인파에서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오케이 하면 그때 위에서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쭉. 그래서 만약에 걸린다 그럼 오바이트를 하거나, 예, 만약에 이거 안 맞아요 그러면 설사를 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어디서 결정을 해요? 비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장에서 폐로 뭐라고 하죠? 폐야 빨리 뛰어라 늦게 뛰어라. 왜? 산소량에 문제가 있겠죠. 예, 왜?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도 배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숨이 가빠져요, 편안해져요? 왜요? 예,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합니다. CO2가 증가하면서 빨리 이게 호흡이 이루어져야만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장에서 심장으로 뭐를 요구해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했을 때 심장에서는 뭐를 분리해요? 필터링을 하죠. 예, 체액을, 예, 체액 필터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심장에서, 보내줘야 될 거와 안 보내줘야 될 것을 분리해서 소변으로 뺄 건 빼고, 혈액에 얹을 건 얹고, 이거를 여기 대장에서 하죠. 대장에서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방광에서 간에는 뭐예요? 예? 해독하라고 움직입니다. 해독해요라고 해요. 뭐냐면 방광에서는 소변을 내는 순간 요산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요산 수치가 떨어져야만 간은 움직입니다. 간이 지나치게 해독을 하게 되면 요산 수치가 넘어가면 폐혈증이 와요. 그러니까 요산 수치를 어느 정도 접점이 이르면 간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소변을 내야만 그 다음에 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머리맡에 요강을 두고 자릿기를 왜 놨냐? 소변을 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풍증이나 마비 증상, 구안화사가 많이 오는 이유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을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잠자다가 소변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야 돼요. 참으면 안 돼요. 그럼 뇌질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질환에. 그래서 해독을 해서 뭐 한다? 간 보고 움직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변 눌다가 보면 어깨를 춤을 추는 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간이 안 움직였던 거예요. 어깨가 간이를 상징하는 저기잖아요. 예, 그 신호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을 딱 넣으면 하면 간이 안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 움직여 이렇게 하고 탁 친 거예요. 소변을 넣으면서. 예, 그렇게 해서 이게 회전하면서 모든 게 동시성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음에서 양으로 흐르고 양에서 음으로 흐르는 이 시스템은 뭐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예, 여기 이렇게 소금물에 불이판 아연판을 넣고 그 다음에 전구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입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회전하면서 에너지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몸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왜 그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냐면 건전지가 있어요. 이렇게 건전지 이렇게 있다 쳐요. 그럼 꼭지가 나오는 데는 플러스고 꼭지가 안 나오는 데는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체 안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뭐가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여요. 근데 객체가 다른 쪽에서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죠. 이러면 또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목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화죠. 그럼 얘의 입장에서는 다른 객체, 다른 쪽에는 신호값을 주는 거고 자기끼리는 물질이 흘러요. 예, 그래서 약간 자가 발전하는 약간 발전기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진대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볼테이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걸 옛말로는 기, 서양말로는 에너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약 3V 이상의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그게 흘러가면서 회전하면서 계속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온도 조절을 못하는 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간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담에서 심장으로 배설이 안 돼서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증, 양증이 동시에 네 가지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얘 입장에서 보내주지 못한 거, 얘 입장에서 받지 못한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보내지 못한 거 한 가지, 받지 못한 거 또 한 가지. 그래서 네 가지 경우수가 생깁니다. 이거를 사상체질로 만든 거랑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어떤 상대적 입장에서 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보내지 못하느냐로 네 가지로 온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인값이 여기에 있어요. 네, 쓸개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에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여기에 만약에 원인이다, 아니 저기 현상이다, 여기에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과정은 간이고 원인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방광에서 온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원인, 과정, 결과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크게는 만약에 목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원인, 과정, 결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유추했을 때 증상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여기는 원인값, 현상값이죠.
그럼 머리가 아픈 게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려가지 않은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올라오지 않은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올라오지 않은 문제는 올라오지 않은 문제대로, 내려가지 않은 문제는 내려가지 않은 문제대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생화가 안 되느냐, 또는 화생토가 안 되느냐, 아니면 수생목이 안 되느냐, 이거는 봐야 알죠. 뭐를 봐야 알아요?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목생화의 문제인지 화생토의 문제인지, 네? 뭐의 문제인지가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현상값. 원인값은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 그렇죠? 그러면 먹은 게 있고 그 먹은 거에 따라서 어디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찾아내는데요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만약에 심장이 자꾸 벌렁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나가는 게 문제가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주구조에서, 자, 몰림 증상을 배설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렁거릴 수도 있고, 또는 에너지를 주는 게 이상해서 벌렁거릴 수도 있죠. 얘를 찐빠난다는 거예요. 자, 심장이 뛰려고 하는데 얘가 바깥 온도에 맞춰서 신호값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러면 축구덕구를 해요. 심장이 거기에 맞추지 못하니까. 박자를. 그리고 심장이 거기에 맞춰주는 사람은 축구덕구를 안 해요. 근데 심장이 거기에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들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는 거예요. 온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왜? 담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소화가 안 된다. 소장이. 그러면 혈액이 안 가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장이 컨펌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소화액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인가는 요 현상을 뭐와 대입해서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 에너지 구조와 요 상황을 현상값하고 대입을 해서 딱 매칭을 해서 보면 결과값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어디에 나타나는 게. 방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신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대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다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면 대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대장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이게 대장에서 신장으로 나가는 게 약한지, 아니면 대장에 생활하는 게 약한지, 산소량이 부족해서 대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대장에서 신장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뭐를 봐야 한다? 그렇죠. 그게 뭐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년월일시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값이다? 섭리값이에요. 섭리값. 이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있죠. 먹고 살아온 거.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섭생값이 됩니다. 섭생값.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원래 체질, 선천적 체질, 생년월일 씨는 이거 선천 체질이잖아요. 체질과 뭐 생활에 따르는 후천 체질을 이 증상에 대입을 해서 알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처방을 내릴지를 배우는 게 이 학문이에요. 예. 그래서 기초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다 알아들으려면 장부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생리병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물질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역학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큰 코 다쳐요. 경험하신 분들 있죠. 내가 조금만 피트 안 맞으면 개고생을 해요. 예? 음식 안 맞게 먹으면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분석이 정확하면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어디 가도
이런 설명을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거를 체계화한 데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 구조가 심리 구조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행동이라고 했죠? 여기는 감정이라고 했고 관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결정이라고 했고 생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음목과 양목을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의지와 실행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음목이 없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떨어져요. 양목이 없는 사람은 실행력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양목이 없는 사람 보고 야 해봐 한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감정에서도 이거는 수용이고 수용이래. 공감인데. 네. 자, 공감이고 여기는 표현이에요. 예? 자, 공감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표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감하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초적으로. 예. 어떤 사람은 표현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감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각자 틀려요.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받아들이는 수용, 그 다음에 형성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토가 없다면 관계 형성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토가 없는 사람들은 관계 형성을 넓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예. 음토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지 않아요.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자, 신금과 유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리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금 유금이 없는 사람한테 집안 정리 잘 하세요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신금 유금 있는 사람들은 정리 좀 잘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뭐예요? 예?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자, 정보를 받아들여서 수집하는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를 일으켜요. 이게 심리적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도 실행과 공감 사이에 뭐가 필요하고 표현과 수용 사이에 뭐가 필요하고 형성과 정리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겠죠. 그게 심리 분야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의 심리 분석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고전의학의 그 신체 장부를 중심으로 하는 체질 심리예요. 그래서 체질에 따른 심리다 해서 신체 장부에 따른 심리다 그래서 체질 심리라고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관계 개선을 하고 뭔가 고치고 뭔가 바꿔나가는 것. 그게 상담학 아닙니까? 그래서 체질 심리 상담학이라는 개념이 잡힌 게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질 심리 상담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고전 의학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증되어 있는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건 자연법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당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음식을 가려 먹거나 또는 음식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266페이지를 보시면 양목의 장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쓸개즙을 분비하는 게 담이죠. 그래서 소화액 분비,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학적인 상식들이기 때문에 양방에서 말하는 해부학,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그냥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쓸개즙은요, 보통 뭐를 통해서 나가요? 샘창자, 12장을 통해서 쓸개즙과 이자라고 하는 췌장의 액이 같이 혼합에 대해서 12장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 쓸개즙이 나오지 않으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지방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췌장은 모든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3대
영양소의 분해 효소를 분비하는 곳이 췌장이에요. 그래서 췌장이 고장나면 영양 흡수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빼싹 말라 죽는 게 췌장암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췌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소화효소와 호르몬 분비. 그래서 옆에 보시면 2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단백질 분해효소, 지방 분해효소, 탄수화물 분해효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에서 당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기셔서 음모계장부 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아까 췌장은 효소잖아요. 이건 대사예요. 전달자예요. 그래서 간이 역할하는 것은 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 아미노산 대사,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담즙산, 빌리루빈 대사,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대사, 호르몬 대사, 해독작용 및 살균작용 등 아주 다양한 대사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는 어떻고, 아미노산 대사는 어떻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읽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기셔서요. 양화의 장부는요. 양화의 장부는 영양을 흡수하는 주된 장부죠. 그래서 약 뭐 한 200제곱미터가 된다고 하는데, 이 대장은요, 아니 소장은요, 음식물에 나온 모든 영양 성분을 흡수하는 융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소장이 고장이 나게 되면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삐쩍 말라요. 근데 영양 흡수가 과잉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지방이라고 해서 내장 지방이 쌓이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음화의 장부 심장. 원래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의 심장 근육이 수축 팽창을 하는데, 심장은 말 그대로 펌핑. 그러니까 혈액을 돌리는 작용을 하죠. 근데 이 심장이 멈추면 사망했다라고 의학적으로 하잖아요. 실제로는요, 호흡이 끊어지면 심장이 멈춰요. 만약에 심장이 뛰고 있지만 숨을 못 쉬게 하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충격을 받아서 호흡은 되는데 심장이 충격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호흡이 멈추면 심장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양토의 장부, 위와 난소. 자, 그래서 이 위는요, 이 샘창자 12지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는 40분, 길게는 수시간 동안 담아놓고 위산으로 녹이죠. 그래서 음식물이 최대한 분해돼서 소장으로 넘어가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양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면요, 대량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양토가 큰 사람들은, 양토가 센 사람들은 위장이 커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양토가 없는 사람도 많이 못 먹어요. 입이 짧아요. 제가 양토가 없어요. 입이 짧아요. 그래서 맨날 혼났어요. 너는 그렇게 밥도 못 먹냐. 먹다 마냐. 맨날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난소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제 배출한다고 해서 난소예요. 그래서 이게 양토가 약한 사람들이 난소도 약합니다. 그래서 생리불순, 생리라든지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이제 난소를 배란하는 거,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요. 양토가 없으면. 그러면 양토가 강하면 임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임신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양토가 강한 분들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또 유방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배출한다, 그러니까 내놓는다, 양한 기운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다라는 거고요. 자, 양한 기운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아이한테 주는 젖이 음금에 해당돼요. 금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체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시스템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토의 장부, 비장과 자궁. 자, 음토의 장부는 안에 림프기관, 그러니까 25%를 차지하는 림프기관이고, 감염이나 염증에 반응하여 뭐 한다? 세균을 박멸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쪽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백혈병. 그 다음에 상처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음토가 약한 사람들이 상처가 잘 안 나물어요. 피부 재생이 잘 안 돼요. 그게 음토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세균이나 외부 단백질을 제거하는 면역 기능을 갖고 있고요. 상처 치유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장이 약한 사람들은요. 일단은 내부 내상, 외상을 입었을 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자, 넘기셔서 자궁. 자궁도 혈액을 담아놓고 또는 아이를 담아놓는다. 그래서 이게 담긴다라는 의미로 음토의 장보로 배정이 되는데요. 이 음토는요. 음토가 없는 사람들은 임신에 착상이 잘 안 돼요. 예, 착상이. 그 다음에 생리불순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화생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리불순과 통증이 심해요. 화기와 토기가 연결이 안 되는 사람, 여기. 자, 화기, 소장과 음토, 요게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리통이 심해요. 그리고 토기가 없는 사람들이요, 난산이 심해요. 쉽게 말하면, 목기는 임신이에요. 임신이고, 화기는 착상이고요, 토기는 양육이고요, 금기는 출산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요. 수유. 예, 이 기능이거든요. 쪼로록. 그래서 수기가 많은 사람이 미역국 먹으면요, 몸만 띵띵 불어요. 수기가 많은 사람은 미역국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냥 통념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옛날 모습으로 싹 돌아갑니다. 예, 날씬하게. 그러니까 음식 조절을 하면요, 아이가 낳고 막 퍼지잖아요. 막 이렇게 뚱뚱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몸매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게 싹 돌아가요. 음식 조절만 잘하면.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양금, 대장의 기능인데요. 150cm의 관의 모양의 장기다. 그 다음 막창자, 맹장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직장까지인데, 수분을 흡수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저장 배설을 한다. 그래서 소장에서 뭐를 통과한다? 먼저 맹장. 맹장을 통과해서 대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맹장이 하는 역할이 단백질을 분해가 안 된 단백질, 흡수가 안 된 단백질을 모아뒀다가 완전 분해시켜서 대장으로 넘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썩어요. 썩어서 냄새가 독해요. 거기다가 가스가 납니다. 부패. 그래서 단백질 분해를 소장에서 완벽하게 못했을 때 맹장에서 담아뒀다가 그 다음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맹장을 뗀 분들 있죠. 그분들은 뿡뿡빵빵 방구가 나오겠죠. 왜냐면 그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단백질 섭취에 약간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음금의 장부 폐는요, 아주 민감한 장부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외부의 공기와 맞닥뜨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폐의 기능, 즉 유금이 발달한 사람들, 폐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많아요. 민감하고 예민하고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유금월생, 옆에 계신 분, 섬세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예. 그래서 피부하고 연결관계가 되게 커요. 우리가 산소 같은 미인 뭐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피부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유금의 금기가 강한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편이 많아요. 그 다음에 호흡이 혈액을 돌리는 힘이 있어요. 왜? 산소량이 많아지면 혈액의 속도가 빨라지고 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깊게 하면 몸에 열이 나면서 땀도 나는 이유가 호흡의 어떠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특히 혈액 쪽에는. 예, 그런 내용들. 자, 넘기셔서 방광과 정낭, 전립腺.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남자분들이 전립선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오줌 참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예, 방광 아래 전립선이 있는데 그게 눌리는 거죠. 그리고 걷질 않잖아요. 맨날 앉아있죠.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방광이 커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눌리죠. 그럼 혈액이 통해요, 안 통해요? 예, 비대증 또는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사무원,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사람, 운전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걸으면 없어지는 병이야. 안 걸어. 예,
걸으면 없어져요. 그냥 산책 1시간, 뭐 2시간씩만 매일같이 하면 없어질 병인데 안 걸어요. 그리고 오줌 참지 말고. 그러면 없어질 병입니다. 자, 그리고 넘기셔서 음수의 장부 신장과 고환 이렇게 했는데 신장은요. 노폐물을 배설하고 산염기, 전해질 대사 등 체내 뭐를 유지한다? 항상성. 그러니까 뭐냐면 농도 조절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네, 필터링을 통해서. 그래서 심박 출량의 20에서 25%가 콩팥으로 흘러 들어가서 필터링을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무려 하루에 몇 리터가 오고 간다? 180리터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소변량은 거기서 필터링 한 게 불과 1에서 2리터 정도만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사실은 신장이에요. 그러면 신장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수분이잖아요. 근데 수분이 없으면 돌리질 못해요. 근데 요즘 물을 먹어요? 미네랄 먹어요? 안 먹잖아요. 좋은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우물물 먹고 저 미네랄 가득한 물 먹었는데 정수기 물 미네랄도 하나도 없는 거 먹으면 신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가 요즘 병원에서 약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이 신장의 필터링 기능을 노후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투석 환자가 많아진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남용이 많은 것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는 지금 요즘에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파킨슨 또는 치매가 약물 남용에서 온 거다. 우리나라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신질환, 뇌질환들은 다 약물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약물 남용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넘기셔서 기능적으로 보면은 배설 기능, 생체 향상 유지 기능, 빈혈 교정, 칼슘 대사, 인대사, 뭐 내분비 기능, 뭐 이런 등등 그 신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대가 음식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해에 대한 문제, 필터링에 대한 그 신장의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네랄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한다면 신장을, 그래서 신장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해봐서 신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감퇴돼요. 신장이 약화되면. 생각이 안 나. 되게 웃겨요. 그래서 나는 한 방에 뭐 바보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신장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신장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깜빡깜빡 한다. 그럼 신장이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뇌하수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액을 공급하는 힘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자, 넘기셔서요. 이 부분은 뭐 그냥 의료인들은 잘 아는 내용인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뒷조사를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기에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거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잠깐 휴식했다가 이제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